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연명하기 위해서 더 큰 폭탄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젠 터지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터질 것이라면은 하루빨리 터져가지고 해결돼야 되는 게 더 좋을 텐데요. 정부는 지금 입으로 위험하다고 하지만 수십 조씩 대출을 해주면서 집을 사라고 부추기고 있어요. 한국은행도 입으로만 금리 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실제로 행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건설사의 마케팅 자회사인 언론들과 투기 선동 유튜버들이 공급이 부족하다 또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집을 사라고 하고 있어요. 귀 얇은 사람들만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심각해져서 언론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전부 망해야 바꿔줄 건가요? 건설업계 회복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엄살을 떨고 있어요. 아무튼 지금 부동산 시장이 급박하니까 건설사들도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시장이 얼마나 급박한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보시면은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11월 3일 기준 8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조금 내려와서 7만 7천 건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8만을 돌파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매주 물량을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봐도 다 똑같습니다. 다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영끌들이 버티지 못하고 매물을 던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14만 5천 건 이렇게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약간 떨어져서 14만 초반대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서울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강남, 서초, 송파, 강남 3구도 살펴봐도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투기꾼들이 던진다고 생각되는 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가 비율이 43.5%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자가 비율이 51% 이 정도 되거든요. 서울은 조금 자가 비율이 낮아요. 다른 데보다. 당연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무슨 수요가 있는 거죠? 투기 수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매물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거예요. 그만큼 투기 수요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던지고 나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일부 유튜브에서는 주거용이면은 가격이 떨어지든 말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이 아니라 투자 목적, 투기 목적이 훨씬 더 많다 그 말입니다. 거의 60% 되는 서울의 주택들은 거주 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떻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매물이 더 많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주거 외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특히 강남, 서초, 송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거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최대 70%까지 올라간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 서초, 송파는 매물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더욱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물이 더 올라가서 부동산 시장 붕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걸 또 살펴보면은 전세보증금 사고가 작년에 비해서 3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지금 올해 전세보증금 사고액이 3.8조로 예상이 된다고 해요. 작년에 비해서 3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세보증금 사고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3배나 늘었다고 볼 수나 있는 거죠. 그러면 저게 다 뭘로 가겠어요? 금매나 경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로 가겠죠. 당연히 매물 내놓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하게 3조 정도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나온 물량만큼 내년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가 비율이 이렇게 낮기 때문에 거주 외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손해를 보기 싫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빨리 던지려고 할 것입니다. 거주하고 있으면은 가격이 떨어져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43.5%밖에 되지 않아요. 절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문제가 될 사람들이 60%가 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런 통계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보증금 사고가 났는지 통계를 좀 들어가서 살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나와요. 정부에서 숨기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검색을 해도 예전같이 자료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자료를 많이 찾아서 유튜브를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그 자료를 만드는 곳에서 이상하게 자료가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자료 찾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아무튼 정부에서도 안 좋은 것들을 막 숨기고 있어요. 지금 은근슬쩍 공개하지 않는 자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전세보증금 상호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경매 같은 것도 늘어나잖아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경매 건수가 238건 정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7년 5개월 만에 월별로 따지면 최대라고 합니다. 낙찰률도 26.5%로 30% 밑으로 떨어졌다고 해요. 이 앞에 거는 아파트 경매입니다. 아무튼 전국적으로도 아파트 경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2023년 10월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2629건 이렇게 된다고 해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2년 한 11개월 만에 최대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경매 건수가 2015년 6월 이후에 최대를 기록했다고 해요. 전국적으로도 여기저기서 경매가 쏟아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가 더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매물 증가와 이런 경매 증가로 가격 하락이 더 빠르게 일어날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 장기적으로 보면은 인구 구조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서울의 인구 구조를 나타낸 그래프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초록색 그래프가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이게 노인의 비율입니다. 앞으로 계속 상승을 합니다. 그와 반대로 15세에서 64세 인구 비율은 빨간색인데 계속 감소를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봐야 되죠. 서울의 자가 비율. 서울의 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들하고 같이 살던 큰 집을 내놓을 수도 있겠죠. 90세, 100세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수입이 없다면은 집을 유지하기도 힘들 거예요. 가뜩이나 요즘 관리비도 많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인 인구가 증가할수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 어떻게 된다? 자연적으로 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자가 비율인 43.5%도 이것도 결국에는 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가격이 더더욱 하락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역시 금리도 영끌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맨날 금리 내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 지금 주담대가 8%를 돌파하게 생겼어요. 돌파할 수밖에 없는 게 10월에 은행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은행채가 많이 나왔다. 은행들이 채권을 많이 발행했다 이 말은 은행들이 돈이 부족하다 아니면 많다 어떤 걸 뜻하는 걸까요? 당연히 돈이 부족하다는 거죠. 자금을 조달할 때 최근에 금리가 높잖아요. 은행들이 서로 경쟁하는 식으로 채권을 많이 발행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시중 금리가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들도 자금을 조달하는데 금리가 높아진 만큼 대출을 해주는데 금리가 당연히 더 많이 받아야 되겠죠. 은행들이 누워서 떡 먹기 식으로 장사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손해를 볼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은행채가 많이 발행이 되면서 시장 금리는 자동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지금 발행하는 채권들의 한 절반 정도는 1년 미만의 단기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기가 1년 안에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채권 뭐 발행했어요. 6%로. 6개월이라든지 1년 뒤에 가서 또 이제 연장을 하거나 다시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몰려서 발행을 했잖아요. 그때도 또 몰려서 발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같은 기간에. 이렇게 되면은 그때 또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앞으로 이제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그때마다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투기꾼들 그리고 영끌들도 상황 파악을 했다면은 빨리 던지려고 하겠죠. 아니면 강제적으로 이렇게 경매로 넘어가던지요. 뭐 아무튼 계속 터지기 일보 직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PF 연체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PF 얼마나 위험하냐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금감원에서 자료 배포를 금지해버렸다고 해요. 차라리 국회에서 내리는 징계를 받겠다. 자료를 공개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들어서 자료를 계속 숨기고 있거든요. 점점 숨기는 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괜찮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뭐가 무서운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97년에도 이랬어요. 펀더멘털 괜찮다, 튼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문제가 났잖아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연체율이 왜 심각하다고 느끼냐면은 부실 채권들, 저축은행에서 연체율이 생기면은 이 채권이 부실 채권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정부에서 몰래까지는 아니고 꾸준히 사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부끄럽지도 않은가 봐요, 이런 게.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부실 채권을 매수하는 규모도 작년 대비 올해가 3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이게 언제까지 지금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수출도 지금 안 좋아지고 경제 상황도 안 좋아지는데 세수도 빵꾸 났고 이렇게 하면서 재정 건전성이다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뒤로는 이렇게 부실 채권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재정 건전성이 아니라 재정을 파탄내는 행위인데요. 부동산
부동산 폭락할까봐 무서워서 계속 지금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매물은 증가하고 보증금 사고는 계속 여기저기서 터지고 경매도 계속 폭증을 하는, 시중금리 역시 상승하는 계속 악순환으로 가고 있어요. 오늘만 막으면 되지, 지금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불안한 게 있는데, 지금 정부가 자료를 계속 숨기고 공개하지도 않고 부동산 통계 같은 경우에는 조작했다는 느낌도 들고, 또 최근 들어서는 갑자기 추경호 부총리하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장이 나와서 외환보유액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믿을 수 없는, 가장 신뢰할 수 없는 두 사람이 괜찮다고 하니까 좀 더 불안합니다. 이거저거 찾아봐서 다른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면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추경호 이 사람도 10월에 물가 잡힐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잡히긴 뭘 잡혀요. 지금 더 올라가가지고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아무튼 외화 쪽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듯 합니다. 여러 곳에서 폭탄이 터지고 있어요. 내일 터져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요. 폭탄이 빨리 터져서 이 부동산이 빨리 정상화되고 부실 자산도 빨리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응원의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